다시는 제인 씨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 도윤의 분노에 찬 외침이 YL그룹 17층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찬의 정장깃을 움켜쥔 도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평생 생명을 구해온 그 손이 지금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놀라서 멈춰서서 이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김도윤 의사 아니야? 디자이너 L이랑 회장님 사이에 뭔 일이 있나?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도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기찬이 당황하며 도윤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외과 수술을 해온 의사의 손목 힘이 기찬을 압도했습니다. 제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도윤 씨, 놓으세요. 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도윤은 기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기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회장으로서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의사에게 제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도윤이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 씨, 내가 좋아하니까.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조차 멈췄습니다. 제인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줄이야. 도윤은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인에 대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밝히다니. 주변 직원들이 더욱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저 의사 선생님이 디자이너 L을 좋아한다고. 대박. 회장님이랑 삼각관계인가? 디자이너 L 진짜 인기 많네. 하지만 회장님 부인은 강셀이 아니었나? 그것도 복잡한 사연이 있다던데. 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노와 질투 그리고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제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고 있다는 현실. 그 현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 좋아한다고? 기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뭔지 알고? 기찬의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얼마나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인지. 도윤이 더욱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보다 훨씬 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누구인지도. 도윤의 말에 기찬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과 도윤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아내였던 제인을 두고, 그리고 지호를 두고, 모든 것을 두고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잃어가는 몰락한 재벌, 다른 쪽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사. 제인이 두 사람의 팽팽한 대결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제인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도윤이 기찬의 옷깃에서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기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제인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황기찬 씨.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 씨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 기찬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제인이를 괴롭혔다고. 기찬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 미안함, 분노, 절망.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기찬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도윤을 째려봤습니다. 김도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망친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세리와의 불륜, 은우의 죽음, 도희의 살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제인아. 기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야? 제인이 기찬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남자. 지금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없어요. 제인의 대답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끝냈잖아요. 은호를 죽인 순간, 도희를 죽인 순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기찬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한때나마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서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도윤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가요. 도윤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기찬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이 저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랑, 행복, 미래. 모든 것을. 제인이 도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습이 칼처럼 기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제인의 편안한 미소. 그 미소를 이제 다른 남자가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기찬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을 완전히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방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기찬이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황기찬. 기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제인과 도윤이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전화 속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기겠어요. 제인이를 완전히 끝장내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기찬이 마지막으로 제인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기찬의 눈에 광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기찬의 집 거실. 이태호가 세리 앞에 서서 냉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노숙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지호는 자신의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거실에서 8년 전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호 생기기 1년 전만 해도 아예 없는 게 낫단 얘기를 했었다며 황기찬 회장이 그러던데. 이태호의 말에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이태호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설마 기찬이가? 세리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게. 세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8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듯. 세리. 이태호가 세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망,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 8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를 기억해. 이태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뭐라고 했지? 세리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후 이태호에게 했던 거짓말이 유산됐다고 했잖아.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세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태호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태호가 한 발 더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호 생기기 1년 전이면. 이태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땐 당신과 내가 만나기도 전이었어. 세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태호. 그건 타이밍이 안 맞잖아, 세리. 이태호가 세리를 압박했습니다. 기찬이 지호를 원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떻게 지호가 기찬의 아들일 수 있어?
이태호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날짜와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조사해봤어. 이태호가 화면을 세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호 출생일 2016년 3월 15일. 우리가 만난 날 2015년 5월. 우리가 헤어진 날 2015년 8월. 계산해봐, 세리. 이태호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지호를 임신한 시기가 언제인지. 세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지호가 이태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답해, 세리. 이태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지호는 정말 누구 아들이야? 세리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완벽하게 지켜온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호는 세리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지호는 너희. 그때 부엌에서 노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야, 지호 간식 뭐 줄까? 세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태호도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깐만. 세리가 이태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호가 들으면 안 돼. 이태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지호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그럼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 이태호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려 하지 마.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 카페가 있어. 거기서 얘기해. 두 사람이 조용히 거실을 나서려 할 때 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이태호가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피. 지호의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저씨, 어디 가요? 지호가 이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잠깐 엄마랑 얘기할 게 있어서. 이태호가 지호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지호의 순진한 질문에 이태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년 동안 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었는데 첫걸음, 첫말, 첫 생일. 모든 것을 놓쳤습니다. 지호야. 이태호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가 나중에 중요한 얘기해 줄 게 있어. 무슨 얘기요? 이태호가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가 고개를 저으며 만류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줄게. 이태호가 지호에게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랑 있어.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빨리 와요. 세리와 이태호가 집을 나섰습니다. 지호가 창문으로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직감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근처 카페.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은 세리와 이태호. 이태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 세리가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태호. 8년 전에 왜 거짓말했어? 이태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유산했다고 했어?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말해도 이해 못할 거야. 해봐. 이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8년 동안 내 아들을 숨긴 이유를. 세리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우리 상황을 생각해봐. 둘 다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고, 나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이태호가 세리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 그게 아니야. 세리가 소리쳤다가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너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그때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태호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르겠어.
이태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줬어야지. 선택할 기회를. 선택? 세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호, 우리는 연인이었지만 결혼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이태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했지만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젊은 연인의 사랑이었을 뿐. 그래도 이태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8년 동안 몰랐어. 미안해. 세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이태호가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기찬의 아들이 됐어? 기찬이를 만난 건 임신 5개월 때였어. 세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기찬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임신한 여자를 받아주겠다고 했고, 아이도 자신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했어. 그래서 믿었어.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호를 위해서라도 안정된 가정이 필요했어. 기찬이는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이태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제인 씨에게 한 일들을 보면 세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찬이 제인에게 한 일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세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8년 전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현재.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한테 말할 거야? 이태호가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안 돼. 세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호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8년 동안 기찬이를 아빠로 알고 살았는데 그럼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라고? 이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들을 평생 모르고 살라고? 세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호도 이태호도 심지어 기찬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제발. 세리가 이태호에게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지호에게 천천히 설명할 수 있게. 이태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지호를 위해서라면 천천히 설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태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줄게. 그 안에 지호에게 진실을 말해. 아니면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시간 안에 어떻게든 지호가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을. 카페를 나서며 걷는 두 사람. 세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호.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일주일만 기다려줄 거지. 이태호가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잖아. 이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지호에게 말하지 않으면. 알아.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태호. 세리가 이태호를 노려봤습니다. 넌 8년 동안 어디 있었어? 뭐? 이태호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호가 아플 때,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세리.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세리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습니다. 지호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 나는 알았어. 너는 몰랐어. 이태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숨겨진 것이지만 정말로 8년 동안 지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건 내가 숨겼으니까. 그래.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숨겼어. 내가 거짓말했어. 하지만 그동안 지호를 키운 건 나야. 밤새 열받을 때 간병한 것도 나고, 학교 입학식, 운동회, 생일 파티, 모든 걸 챙긴 건 나라고.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렸습니다. 8년간의 모성애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지호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세리, 진정해. 이태호가 세리를 달래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세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가려는 사람한테 진정하라고. 빼앗는 게 아니야. 이태호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도 지호를 사랑해. 사랑? 세리가 비웃었습니다. 8년 동안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냥 혈연에 대한 집착이야. 이태호가 세리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감정에 집착일까요? 아니면 진짜 부성애일까요? 집에 회사에 자꾸 나타나서 나 피 흘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세리가 갑자기 이태호를 밀어냈습니다. 당장 미국으로 가. 당장. 이태호가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세리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온순한 여자가 이렇게 격정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태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실이 그렇게 무서워? 무서워. 세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지호도 기찬이도 모든 걸 잃어. 세리가 길 가운데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내 전부야. 세리의 목소리가 절절했습니다. 그 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어. 이태호가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로 가득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지호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8년 동안 혼자서 지호를 키워온 세리. 이태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지호를 빼앗지 않을게. 뭐? 세리가 눈물을 닦으며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공동양육이라는 게 있잖아. 이태호가 제안했습니다. 지호가 우리 둘 다 필요로 할 수도 있어.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세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왜? 지호는 온전히 내 아들이어야 해. 세리의 눈에 광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다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아. 이태호가 세리의 변한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모성애를 넘어선 집착이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소유욕이었습니다. 세리, 그건 지호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지호를 위해서? 세리가 웃었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데? 지호를 위해서야.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세리가 이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치려고 해. 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태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리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광기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세리, 진정해. 진정할 수 없어.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 제인이 때문에도 망가지고. 이제 너까지. 세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때 세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기찬이었습니다. 세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리야, 어디야? 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근처. 왜? 지금 당장 집으로 와. 기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호는 괜찮지? 세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괜찮아. 기찬이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너 빨리 와야 해. 알았어. 세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나도 같이 갈게. 이태호가 말했습니다. 안 돼. 세리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기찬이가 너를 보면 화낼 거야. 세리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찬이와 이태호가 만나면 모든 진실이 더 빨리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이태호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잊지 마. 세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태호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태호가 불안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세리의 마지막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 건 아닐까? 이태호가 세리를 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따라가서 기찬과 마주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인 씨. 이태호 씨, 무슨 일이세요? 제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와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호가 제 아들이 맞아요.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동안 몰랐어요. 정말이요? 제인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리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태호가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돼요. 지금 어디 계세요? 기찬의 집 근처예요. 제가 갈게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함께 지켜봐요. 고마워요. 이태호가 안도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태호가 기찬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세리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찬과 무언가 급하게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이태호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지호를 위해서는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었으니까요. 이태호가 근처 벤치에 앉아서 제인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지호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8년 만에 찾은 소중한 아들을 위해서 YL그룹 복도, 제인이 도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태호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급히 회사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걱정돼요. 저도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호 씨 말로는 세리가 많이 불안정했다고 하던데.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세리가 나왔습니다. 세리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리. 제인이 놀라며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도 제인과 도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세 사람.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세리의 눈에는 제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의 눈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여자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세리가 제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8년간의 복잡한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질투, 절망, 그리고 원망. 만족해? 세리가 제인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제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상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된 게.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기찬이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지옥까지. 세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제인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수였습니다. 본인이 한 일의 결과예요. 제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은우를 죽인 것도, 도희를 죽인 것도, 기찬과 불륜한 것도 모두 당신 선택이었잖아요. 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 세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자조적이었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제인아. 세리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변했습니다. 너도 완벽하지 않잖아. 뭐라고요? 제인이 경계했습니다. 세리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했어? 세리가 제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도 미란도 도윤도 모두 너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잖아. 도윤이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 세리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제인이가 너한테 진심이라고 생각해. 복수가 끝나면 너도 버릴 거야.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제인이 도윤을 말렸습니다. 지금 세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세리가 제인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 나는 정상이 아니야. 8년 동안 거짓말하며 살다가 모든 걸 잃으니까 미쳐버렸어. 세리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때? 복수하느라 얼마나 차가워졌어? 예전에 따뜻한 제인은 어디 갔어? 제인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리의 말에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하면서 정말로 자신이 많이 변했습니다. 차가워졌고 계산적이 되었고 때로는 무자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인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정당화? 세리가 웃었습니다. 나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억울해서.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게 내 잘못일까? 기찬이가 나를 유혹했을 때 나는 그냥 외로웠어. 세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차가웠고 내 친구는 나를 무시했어. 제인이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가 말하는 친구는 자신이었습니다. 무시했다고요? 그래.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항상 완벽했어. 예쁘고 똑똑하고 부자고. 나는 항상 너의 그림자였어. 대학 때도 결혼 후에도 항상 강재인의 친구 강세리. 그게 내 정체성이었어. 제인이 처음으로 세리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8년 동안의 질투와 열등감.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찬이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줄 때 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어. 내가 누군가에게 첫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재인이 아니라 강세리로서. 도윤이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세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도윤이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아이를 죽이고 사람을 죽였다고. 나도 알아.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되돌릴 수 없잖아. 이미 저질러진 일들을. 세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미안해. 제인아. 세리가 제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은호도 도희도. 내가 다 죽였어. 제인이 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연민. 한때는 친구였던 여자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제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은호는 돌아오지 않아요. 도희 언니도.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들과 언니를 잃은 아픔이 생생했습니다. 알아. 세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벌 받을 거야. 당연히.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태호가 내렸습니다. 제인이 연락한 후 급히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제인 씨. 이태호가 제인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세리를 발견했습니다. 세리. 이태호가 놀라며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가 고개를 들어 이태호를 봤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인, 이태호, 세리.
세 사람의 복잡한 관계가 한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이태호가 세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세리가 이태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손. 8년 만에 다시 내밀어진 손. 고마워. 세리가 이태호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제인과 도윤이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태호와 세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지호는 괜찮아? 세리가 이태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기찬이랑 놀고 있어. 세리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지호는 무사했습니다. 세리 씨. 제인이 세리를 불렀습니다. 세리가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지호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호만큼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아이까지 상처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알겠어. 세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호는 지킬게. 이태호가 세리와 제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8년간의 배신과 복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지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호를 위해서. 이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명하게 행동해요. 제인과 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서로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지호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복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현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저녁 도윤의 사무실. 도윤과 오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노숙자의 과거 범죄에 관련된 자료들이었습니다. 확실해? 도윤이 오성에게 물었습니다. 노숙자가 정말 형부화재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확실해.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가 직접 증언했거든. 오성이 한 장의 사진을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숙자가 윤희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30년 전 사진이야. 오성이 설명했습니다. 노숙자가 하나와 함께 윤희 누나 집에 살 때 도윤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윤희,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악역이 된 노숙자까지. 그때는 정말 가족 같았구나. 도윤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성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이 결국 윤희 누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 오성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화재 당시의 소방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봐. 오성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화재 발생 시간 오후 3시 30분. 발화 지점 부엌. 발화 원인 가스레인지 과열. 그리고 여기. 오성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목격자 진술. 이웃 증언에 따르면 화재 발생 30분 전 한 여성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함. 그 여성의 인상착의가. 도윤이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40대, 중간 키, 검은 머리. 노숙자와 일치하네. 그래.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증언과도 일치해. 엄마가 약다리러 부엌에 가스를 켜놓고 외출했다고 했거든.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노숙자의 부주의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을까? 도윤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됐잖아. 노숙자가 숨겼거든. 오성이 답했습니다. 자기가 불을 켜놓고 나간 사실을.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오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데? 노숙자가 그때 자영이랑 불륜관계였어. 뭐라고? 도윤이 경악했습니다. 자영이랑? 응. 오성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영과 노숙자가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하나가 몰래 찍은 거야. 오성이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서
자꾸 외출하고 화장하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도윤이 사진을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자연과 노숙자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이게 언제 사진이야? 화재 사고 일주일 전부터 한 달간 오성이 날짜를 확인해줬습니다. 노숙자가 윤희 누나 집에 살면서 규철이랑 자영이를 오가며 불륜을 저질렀어. 도윤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화재 당일에도? 그래. 오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영이랑 만나기 위해 급하게 나갔다가 가스를 끄는 걸 깜빡한 거야. 그리고 윤희 누나 남편이.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이야. 그런데 자영이는 알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노숙자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걸 모를 거야. 오성이 추측했습니다. 자영이 치매도 심하고 설령 안다고 해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노숙자는 알고 있어. 오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거야.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걸. 도윤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에 신고부터. 오성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하나의 증언과 이 사진들을 증거로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할 거야. 시효는? 화재 사망은 업무상 과실치사. 오성이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시효가 15년이야.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이 있으면 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 노숙자가 30년간 숨기고 살았으니까 충분히 적용 가능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인 씨에게 한 일들도 함께. 당연하지. 오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면제 투약,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건 현행범이야. 증거도 충분하고 유경이가 처방해준 수면제 기록도 있고 정신병원 입원 기록도 있어. 두 사람이 노숙자의 범죄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30년 전 과실치사부터 최근의 강제 입원까지 긴 세월 동안 저지른 죄의 목록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받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노숙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오성도 그 부분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알려드려야 해. 갑자기 알려드리면 너무 충격이 클 거야. 서서히, 단계적으로. 도윤이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심장도 안 좋으신데 갑작스러운 충격은 위험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오성이 제안했습니다. 먼저 제인이한테 알리고 제인이가 적절한 시기에 윤희 누나에게 천천히 알려드리는 거야. 그게 좋겠어요. 도윤이 동의했습니다. 제인 씨가 가장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최종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제인에게 모든 증거 전달. 2단계 경찰 신고 및 수사 의뢰. 3단계 윤희에게 단계적 진실 공개. 4단계 노숙자 구속 및 법적 처벌. 내일부터 실행하자. 오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끝내자.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인 씨도 이제 진짜 자유로워져야 해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죄인들이 처벌받는 정의로운 아침이. 도윤아. 오성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응. 고생 많았어. 제인이를 위해서. 오성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거죠.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인 씨를 사랑하니까요. 오성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8년 동안 제인을 지켜온 마음.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인이가 행복할 거야. 오성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소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악역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마지막 복수의 하루.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듯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그리고 제인의 집에서는
제인이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가는 건가? 모든 복수가 끝나고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도윤과 함께, 보람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 제인의 입꼬리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복수의 무게를 내려놓고 사랑의 가벼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몰랐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찬과 세리의 마지막 발악이, 그리고 노숙자의 마지막 음모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90화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인물들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가 교차하며 91화를 향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리며 시청자들에게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